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피파에서 개최를 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의무 차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직접 파리 구단의 관계자나 뭐 사장 혹은 감독들에게 의논을 해서 허락을 못 맡으면은 이 대회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 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본인 의지로 대표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만 확고하다라고 하면은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팀에 있는 은바페도 그렇고 에단 은바페도 나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만약에 본인이 의지만 강하다라고 하면은 구단에 협조를 해서 구단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공식 발표. 황선홍호 일본, 중국, UAE와 올림픽 최종 예선 B조에 편성이 되었다라고 뜨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그룹 B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재팬, 그 다음에 한국, UAE, 차이나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4팀이 그룹 B조에서 경쟁을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일본과 중국 등과 같은 조에 속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 오후 6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언더 23 아시안컵 조 추첨식에서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열렸던 U23세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번 조 추첨 포트 배정에서 포트 2로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 1에는 개최국 카타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일본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포트 1에 속해 있던 팀들 가운데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한국이 8강에서 완패했던 상대가 일본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U23 아시안컵 8강전에 탈락을 해서 포트 2로 밀려났고,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8강에서 패배를 했던 팀이 일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어떻게 보면 이번엔 리벤지 매치가 치러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일본에게 3골이나 먹으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년 4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이 조별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고, 각 조의 1등과 2등이 8강에 오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상위 3개 팀만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4위 팀은 아프리카 팀과 대륙 간의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림픽 본선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무조건 올림픽에 나가려면은 4강에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4강에 들어가서도 3위를 해야지만 올림픽에 직행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4위를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팀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림픽 본선 출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일본은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준비한 거였죠. 2016년 대회 정상에 올랐던 팀이고, UAE는 2013년과 16년, 2020년 8강이 최고 성적이다. 중국은 이 대회에서 조별리그에 통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앞서 4차례 대회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4팀 중에 한국, 일본, 중국, UAE가 있는데, 솔직히 중국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지 않는데 UAE도 2020년, 2013년, 16년도에 8강전에 계속 들어갔던 팀이고, 일본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항상 강팀이기 때문에 이 조에서 일단은 우리가 2위를 수성을 해야지만 8강에 바로 직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강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나라가 올림픽 직행 티켓이 나오고, 만약에 4강에 들어가서 그 4팀 중에 꼴찌를 하게 돼서 4위로 이 대회를 마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팀이랑 대륙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U23 대표팀 간의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모두 일본에 앞선다라고 합니다. 일본을 상대로는 현재 7승 4무 6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에는 12승 3무 2패, UAE에는 7승 1무 2패로 각각 크게 앞서 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금메달로 이끈 황 감독은 이제 올림픽 모드로 전환해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은 24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되는 반면 올림픽 대표팀은 올해를 기준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보다 2살 어린 22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황재원, 그리고 안재준 등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도 있고요.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강인이 과연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는지가 이 팀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 같은 경우엔 여러분 정확하게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제한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대회인 만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선수만이 참가를 가능하고, 와일드카드는 최대 3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명단은 총 18명 정도만 인원이 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규정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은 모두 다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서 이강인 선수가 2001년 2월생이기 때문에 이강인도 충분히 출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사실상 열리는 이 시기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이 하계올림픽 일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7월 말에 시작을 해서 8월 초에 끝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이 대표팀 명단 차출을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는 우리 대표팀에서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시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팀 내에서는 선수들 관리 차원도 있고 부상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IOC에서 여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파에서 여는 대회는 그냥 각 팀의 국가대표팀이 공문을 보내면은 무조건 차출을 해야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피파에서 개최를 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의무 차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을 차출하고 싶다라고 황선홍 감독님이 이번 아시안게임처럼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직접 파리 구단의 관계자나 뭐 사장 혹은 감독들에게 의논을 해서 허락을 못 맡으면은 이 대회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파리가 음바페가 지금 이 파리 올림픽에 나오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바페의 친동생인 에단 음바페가 현재 지금 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적격 나이라고 해서 에단 음바페랑 형제로 나가서 한번 메달을 따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킬리안 음바페가 이 대회에 본인이 직접 발벗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도 차출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진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종료 예정일이 8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그 PSG의 시즌 첫 경기가 8월 13일에 리그 로리앙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강인 선수가 올림픽에 차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8월 11일에 대회가 끝나고 그 바로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팀에 합류해서 리그 첫 경기를 바로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에게는 하계올림픽이 프리시즌이 되는 거야. 여름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몸을 올릴 수 있는 프리시즌 기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본인 의지로 대표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만 확고하다라고 하면은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팀에 있는 음바페도 그렇고 에단 음바페도 나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만약에 본인이 의지만 강하다라고 하면은 구단에 협조를 해서 구단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올림픽 모드로 전환한 황선홍호는 최근 프랑스 원정 평가전에서 뭐 르아브르라는 팀이랑 0대0으로 무승부를 했고, 그리고 티에리 앙리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를 3대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올림픽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만약 한국이 이번 대회를 통해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는다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서게 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업적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그냥 당연히 올림픽은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올림픽을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아시안컵이라는 예선 무대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선발된 팀들만이 올림픽 축구 무대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번 이 황선홍호가 U23세 아시안컵에서 4위 안에 들어가서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10번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을 하는 팀의 숫자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4개 팀씩 총 4조로 나눠 있죠. 16개 팀이 나오는 대회입니다. 근데 이 16개 나오는 팀 중에 4등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본선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U23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와일드카드가 없는 이 상황에서 대회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러한 조들과 한 조에 묶여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